네, 후반으로 접어든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6월 11일인데, 한 일주일 남았습니다. 장내외 온 오프를 막론하고 후보 간 설전이 이어지고 있고요. 어제 당내 최대 표밭인 대구 경북에서 합동 연설에도 뜨거웠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지난 월요일 이준석, 어제 주호영 후보에 이어서 오늘은 사선 중진의 나경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마도 지금은 KTX 기차 안이실 것 같습니다. 예, 기차 안입니다. 예, 대구 경북에서 이제 충청 쪽으로 이동하시는 거죠? 아니요, 방향은 좀 다른데요. 예. 오늘 아침에 잠시 경산에 들렸다가 다시 충청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제 밤에 늦게 서울에 다시 올라왔었거든요. 예. 지금 경산 쪽으로 이동하는 중입니다. 예. 어제 그 합동 연설에는 어떠셨나요? 정말 후보들 모두들 비전도 이야기하고 본인들의 소신을 이야기하는 연설회였고요. 예. 연설회장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당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저에게 많이 쏠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가 가장 핵심적이었던 부분이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제 토론회에서는? 결국은 이 전장과 같은 대선을 관리할 수 있는 누가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느냐가 핵심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대선 승리를 위해서 누가 과연 모든 이 세력을 다 올릴 수 있느냐.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지난 몇 년간 보수도 분열이 됐었거든요. 네. 이 지토끼인 보수의 통합을 넘어서 중도까지 모두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서로 자신의 비전을 놓고 다투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후보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조금이라도 불신의 씨앗을 보이는 사람, 그 후보에게 가면 통합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이제 우리 보수정당이 그동안 2030하고는 관심이 없고 2030하고는 거리가 멀었는데 이번에 2030이 좀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 2030 표만 잡아오면 된다. 소위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그래도 야권이 분열이 되면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게 저의 확신이고 역대 선거가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4.7 재보궐선거도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이 거의 40%에 육박했습니다. 네.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당과 국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거의 이 40%씩 지금 비슷하다. 차지하고 있는 비슷하고 그러면 가운데 중원을 누가 가져오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야권이 분열하게 되면 결국은 야권이 표를 나누기 때문에 아무리 중원을 가져온다고 해도 분열되면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셨을 때도 득표율이 41.1%밖에 안 됐었고 그때는 얼마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 모두들 예상했던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탄핵 직후라서. 그런데도 41.1%고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후보 득표율 합계가 52%나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사실 이제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철수 당대표의 국민의 당과의 이 통합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절대 간과할 수 없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고 안철수 후보가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일정한 표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는 층이 있습니다. 어제 주호영 후보도 한 10%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안 보지 못하는 당대표가 당선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내년 대선이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통합을 정말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안정적으로 대선이라는 전장을 치를 수 있는 후보 가장 중요한 당대표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차라서 약간 덜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약간 정감이 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이 복도에 보통
승객이 잘 없으신데 오늘은 예. 차가 붐벼서인지 복도에 승객이 많으셔갖고 제가 서있지가 높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마침 또 그 대구 경북 합동 연설에 있었던 대구에서 초청 강연회를 했고 이준석의 의미를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를 여러 번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게 시사평론가들이 요즘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이준석 뒤에 유승민이 있는 게 아니고 김종인이 있다. 두 분 다 계신 것 같아요. 예. 이미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오겠다 본인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김종인 위원장이 이번에 우리 당대표 선거 시작할 때 뭐 초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 모시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결국은 뭐 우리가 이 김종인 위원장 상황 정치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거 보니까 사흘간 만 18세 이상 1,8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지지율이 36%, 나경원 후보 12%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도 한 3배 정도 나오거든요. 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예,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아니요. 여론조사가 저희 전당대회 30%를 차지하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약간 이 바람이라는 것과 함께 뭐 모든 언론의 지금 환경이 마치 이 바람이 굉장히 좋은 바람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보도되고 예. 또 뭐 언론 요새 뭐 방송만 틀면 그 이야기만 나오는데 예. 여론조사가 그 정도 안 나오면 이상하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70%의 당원이라는 분들은 사실은 면밀하게 하나하나 따져보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예. 잘 뭐 언론에 보도도 안 되고 예. 사실은 메시지의 파워가 전혀 없죠. 지금은 그냥 대세로 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대세가 아니라 바람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렇게 여론은 보이지만 저는 실제 투표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실 거다. 그 대선은 정말 전쟁입니다. 제가 예. 사실 2번의 대선을 치르면서 특히 정권을 교체하는 대선은 피를 말리는 전쟁입니다. 예. 사실. 그 예. 전쟁을 지휘할 장수 아무나 이렇게 그 적어도 대선을 지휘할 장수는 예.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고려해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뭐 벌써 네거티브 공세가 엄청나잖아요. 예.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모든 조직을 관리하고 적절한 또 분들을 모셔와야 되고 이 복잡한 과정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 결국 이런 부분을 잘 살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들이 70% 여론조사하는 거하고 직접 투표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모양이죠. 지금 여론조사는 이제 예. 일반 국민 여론조사고요. 예. 그러니까 당원들은 이 당의 어떤 이 당이 정말 대선에서 승리하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분들 아니십니까? 예. 그래서 이분들은 골고루 모든 인자를 살피실 거라는 생각이고요. 토론회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 분들 하시는 말씀들이 예. 조금 불안하다 이런 예. 말씀들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준석 후보는 내가 당대표가 되면 최대 피해자는 유승민, 수혜자는 안철수다. 조금만 유리해도 이준석이 개파 때문에 그랬다 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방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잖아요.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된다. 왜 당대표 선거에 지금 소위 그 유승민 후보도 유승민 전 의원도 한 말씀 하시고 했는데요. 예. 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사실 그 안에 많은 정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무슨 개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경선 문제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에서 계속 이준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 국힘당과의 통합이 어렵다는 메시지를 권은희 의원이 2번이나 냈습니다. 예. 이거는 결국 공정 경선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이야기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불신이 굉장히 우리 앞으로 야권 통합에 걸림돌이 될 거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과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이끄는 그런 당은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 청년 할당제도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해봤는데 효과적이지 못하니까 차라리 지역구 경쟁할 때 여성과 청년에게 불리한 차별이 있다면 그걸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주장인데요.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죠. 사실 예. 16대 20년 전에 여성 국회의원이 5%였습니다. 5%. 예. 이제 그 여성 비례에서 할당제, 지역구에서 할당제는 아직 없고요. 예. 사실 지역구 할당제는 권고사항이죠. 30%는 여성을 좀 줘라 이러는데 비례 국회의원 겨우 늘려서 이제 여성 국회의원이 20% 가까이 육박했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할당제라는 것은 결국은 공정한 경쟁이 되기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그 출발선을 갖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모든 할당제를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 할당제나 여성 할당제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모든 할당제를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대선 경선 일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좀 입장이 팽팽한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입당설 나오면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버스 출발하기 전에 타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런 입장이었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입장이다가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할 것 같은 보도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에 화답했다 이런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제가 이제 어제 그래서 그거는 예의 없는 이야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오래 전부터 예. 사실은 제3지대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 당에 입당을 한다는 그런 큰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 과연 그 길을 직진 코스로 올지 우회해서 돌아올지 그 부분은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섣불리 모든 것을 본인 스케줄에 후보가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적절한 게 아니다. 예. 본인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예.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 통합 관리라는 거는요. 예.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깨질까 봐 조심조심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전에 우리 같은 당 안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치열하게 경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죠. 예. 그때 제가 당대표 당의 중앙당의 대변인이었는데요. 예. 그때 옆에서 봤을 때 정말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겉으로 공정 경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사실은 여론조사에서 아주 말 한마디 이런 거 단어 하나 갖고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울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정 경선이라는 것, 통합하는 과정이라는 것은 매우 조심조심 해야 되는 과정인데 예. 그것을 어떤 젊은 패기로 함부로 후보를 이렇게 폄훼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1년 전에 저는 앞으로 21대 국회에 들어가면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를 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2주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라고 본인이 인터뷰한 분이 예. 당대표가 되면 모든 후보들, 다른 후보들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 아. 그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걸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하고 예. 뭐 이상한 논리로 예. 지금 자꾸 반박하는 것은 손바닥을 하늘로 가리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 이제 제가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니라 예. 결국 그것은 우리 당이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불안을 지금 잘 안 들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유승민계의 대표격이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팩트입니까? 이준석 네. 후보가? 인터뷰에서 어느 인터뷰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 영상이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 유승민계가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 저는 유승민계의 대표격인데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복당을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예. 1년 전에 그 국회의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표한 거죠. 예비후보 등록을 했는지 뭐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 그때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21대 국회에 입성하시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유승민 대통령 만들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부 보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전 2주 전까지도 그랬었다. 이런 네. 말씀이시고요.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에 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라고 말한 거는 왜 그런 걸까요?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김종인 위원장 예. 이렇게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죠?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조금 더 이번 대선에서도 역할을 하시고 싶은 예. 그런 생각을 우회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대표가 뭐 누가 되든 간에 이준석 현상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또 담아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해주시고 마무리 짓죠. 예. 어느 후보하고도 예. 특별히 가깝거나 특별히 껄끄럽지 않습니다. 예. 내년 대선의 첫째도 둘째도 필요한 조건은 통합입니다. 야권 단일 후보입니다. 예. 가장 통합을 할 수 있는 당대표 후보다. 또 결국 통합을 위한 공정한 경선 관리를 할 수 있다. 예. 또 내년 대선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우리 당을 이끌고 갈 수 있다. 이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